위기의 순간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찾아 어디든 달려가는 구급대원들. 하지만 구급대원을 향해 불시에 일어나는 폭행. 손톱으로 이제 손등을 이렇게 막 긁고 오른팔을 이제 깨물면서. 무섭죠. 현장이 무서워요. 주취자들 폭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구급대원들. 그 아찔한 구조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시흥 소방서로 찾아간 제작진. 위급 환자를 구하려고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하고만 구급대원을 만났는데요. 후유증이 큰 상태였습니다. 공포감이 생긴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구급대원이 이제 맞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공포감들이 조금 생긴 건 사실이죠. 출동이 일상인 구급대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날의 사건은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심장이 멎은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이분이세요? 네.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 식당에서 알바는 아가씨인데 일 끝나고 한잔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잠시만요. 환자분, 정신 차려보세요. 환자분. 아까는 심장이 멎은 것처럼 숨 드시지 않았다니까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이제 최초 신고 내용은 그 심정지 환자라는 신고로 출동이 들어온 상황이었고요. 이제 출동하는 도중에 심정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한 여성분이 굉장히 이제 만취하신 상태로 이렇게 계셨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바디캠에 찍힌 영상입니다. 여성은 인사불성인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모셔야죠.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여성 주취자를 구급대원은 이동 침대에 실어 차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차에 탑승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우당통탕 소리가 들리면서 저희 직원이 지금 맞았다,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안전한 곳에 이제 정차를 하게 됐고요. 신발을 벗어들고 때리기 시작하는 주취자. 그녀가 걱정돼 동승했던 식당 사장과 구급대원이 맞았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폐쇄된 공간 안에서 폭행을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급대원이 느끼는 공포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와 같이 탔던 저희 구급대원 여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당황하시고 놀라시기도 하고. 그럼요. 주취자 난동에 결국 정차한 구급차. 그런데 구급차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동승한 식당 사장이 폭행당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인데요. 한눈에 봐도 주취자는 통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곳에 제가 이제 차를 정차시키고 나서요, 이제 환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그 구급차 들것했던 벨트를 풀고 이제 길가로 이렇게 뛰쳐내리셨는데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의 이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제 이 말리는 과정에서 또 폭행이 일어났던 거고요. 한 차례 난동을 부린 후 진정된 듯 보이는 주취자. 그런데 어느새 밖으로 나온 주취자는 구급대원에게 2차 폭행을 시도합니다. 그거를 위한 출동이니까. 저거는 아이고야.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제 손톱으로 이제 손등을 이렇게 막 긁고 이제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저희 이제 머리나 이제 얼굴을 폭행을 하고 또 말리니까 이제 이쪽 그 오른팔을 이제 깨물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저를 떼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아이고. 피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물린 자국입니다. 이뿐 아니라 구급대원이 응급실 내원 당시 기록을 보면 등과 다리도 폭행으로 인해 통증이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그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출동 나갈 때마다 이제 주취차라는 이제 신고 내용이 접수가 되면 아무래도 긴장이 더 많이 됩니다.
이분이 혹시 또 나를 때리지 않을까라는 약간 두려움이 좀 있는 게 사실이죠. 트라우마 된 거죠. 그렇다면 당시 신고자인 식당 사장은 그날 상황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기서 같이 술을 먹었는데 애가 무슨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 그날은 유난히 조금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있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 눈빛이 조금 뭐 이상한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술 끊고 이제 지도 너무 놀랐나 봐. 자기가 그랬다는 거를. 기억 안 나냐고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식당 사장님 도움을 받아 폭행 가해자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난동을 피우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취해서 그런 거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소방관 분 이렇게 폭행하셨다는데 그 아무런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네, 기억이 없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쪽 담당 소방관 분께서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사진 한두 장 보고 그 사진 봤을 때 좀 심정이 어떠셨어요? 제가 잘못했구나. 지금 그럼 반성은 하고 있으신 거예요? 네. 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주취자와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구급차 안입니다. 이송 중인 남성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잠시 후 손 힘 빼세요. 손 힘 빼세요. 아파요. 돌발 행동에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이 남성은 심한 욕설을 내뱉습니다. 주인님 잠시만요. 갓길요. 남자 주치자였고 귀 부위에 출혈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가 이제 출동을 나간 거죠. 누군가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구급대원에게 손을 내밀더니 구급대원이 행동을 제지하자 이제 갑자기 욕을 하고 위급 상황을 감지한 구급대원이 차를 갓길에 세웠고 밖으로 내리자 그 남성이 따라 나온 것입니다. 구급차 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습니다. 이 남성 구급대원을 따라 내리죠. 밖으로 나온 남성 구급대원 머리를 툭 밀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왜요? 이어 다른 구급대원에게도 시비를 거는가 하면 도로 한복판에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저지릅니다. 네. 차에서 내린 요구조자가 갑자기 구급대원의 모자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더니 또 다른 구급대원까지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였으며 심지어 구급대원들이 그 제지하자 갑자기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이 남성 주취자 공동 대응으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647건, 한 해 평균 200건 이상입니다. 폭행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음주 상태였는데요. 술을 빙자해서 분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도와주러 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 의도가 뭐 선하잖아요. 그렇죠. 구급대원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거가 무관하게 이거 폭행하는 건데 자신의 감정을 무차별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행태죠. 2018년 한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동료들은 여전히 같은 고통을 몸이 호소합니다.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다치는 거죠. 그렇죠. 결국 활동이 그럴 것 위축이 되고 비슷한 모습의 사람만 봐도 식은땀이 난다던가. 반면 폭행 가해자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뭐죠? 문제는 음주 감경이라고 전문가는 사실 지적합니다. 현행법상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구급대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그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주취한, 그러니까 음주를 한 경우에, 그러니까 심신이 좀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감안이 되어서 무거운 처벌까지는 잘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 소방청이 119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구급대원을 본인의 가족이나 뭐 본인이 아시는 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행동하시기가 참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폭행이나 뭐 폭언에 시달리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큰 힘이 되거든요.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 더더욱 폭행은 좀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위험에 처한 당신이 한 소방관을 마주한다면 그는 신을 대신해 당신 손을 잡아줄 유일한 사람입니다.